내 손에 쥔 편지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낸 그 편지, 용서해주렴, 이제 다시 가족이 되자라는 말로 끝나는 그 글귀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창밖으로 던지며 속으로 외쳤다. 내가 날 버린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거야, 아버지. 그날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시작됐다. 나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로 가득 찬 남자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를 외면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재혼했고 새 가족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내 사촌, 아버지의 형제 자식들이었다. 그 애들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대학 학비, 유학 비용, 심지어 첫 직장까지.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너는 스스로 살아, 남자니까 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나는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8살, 손에 쥔 돈은 겨우 버스비뿐. 서울역에서 내려 싸구려 고시원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공장에서 일했다. 손이 부르트고 등골이 휘는 노동. 밤늦게 돌아와 책상에 엎드려 공부하다 잠든 날들. 대학은 꿈도 못 꿨다. 사촌들은 명문대에 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아버지는 그 애들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라고. 나. 그냥 이틴 존재. 지금 나는 성공했다. 작은 IT 회사를 차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아내와 아이도 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 온 건 작년 겨울이었다. 병원에서 온 전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말.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왜 이제 와서?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쓴웃음. 미안하다고? 사촌들 학비는 왜 그렇게 퍼줬어? 나한테는 왜 한 푼도 안 줬지?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새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쏟아졌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그냥 정의일 뿐.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이제 내가 그를 버릴 차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왜일까? 혈육의 끈인가? 다음 날 사촌 하나가 연락 왔다. 형,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웃음이 나왔다. 그 애는 여전히 나를 형이라고 불렀다. 왜 나한테?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뜩였다. 이 도시에서 홀로 버틴 세월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집은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안정된 삶,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변했다. 아버지는 술에 빠졌고 새 여자를 데려왔다. 그 여자의 친척 자식들이 사촌들. 아버지는 그 애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챙겼다. 집안 혈통을 이어야 해 라는 핑계로.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촌들이 우리 집에서 놀고 있었다. 그 애들 장난감, 옷, 심지어 학원비까지 아버지가 댔다. 나는 낡은 교복 하나로 버텼다. 준호는 강하니까 라는 그 말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한 날 아버지 앞에서 물었다. 아빠, 나 대학 갈 수 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촌들 먼저 보내야 해. 너는 나중에 나중?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온 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에 등록했다.
졸업 후 프로그래밍을 독학했다. 작은 회사에 들어가 밤낮 없이 코딩했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지만 쓴맛이 섞여 있었다. 결혼할 때 아버지 초대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다.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 암, 말기. 병원비가 산더미. 사촌들은 해외로 도망쳤거나 돈이 없다고 한다. 새엄마가 울며 나에게 매달렸다. 준호야, 제발. 나는 고민했다. 도와줄까? 아니, 왜 내가? 하지만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짓인가? 아버지의 병실을 다시 찾은 건 일주일 후였다. 새엄마가 매일 전화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만 찾으신다.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더 여윈 모습이었다. 준호. 앉아봐. 나는 의자에 앉아 차갑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사촌들 버리고 나한테 왜?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그때 나는 실수했어. 내 엄마가 죽고 내가 무너졌어. 사촌들은 집안 의무로 생각했지? 하지만 너를 외면한 건 내 잘못이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의무. 그럼 나는? 내 친아들이잖아.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내가 강해서. 믿었어. 하지만 그게 핑계였지. 이제 후회해. 병실을 나서며 머리가 복잡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옛 추억이 스쳤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간 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때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며 우리 준호, 세상에서 제일 강한 녀석이라고 했다. 그 강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를 줬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털어놨다. 여보, 아버지가. 병일의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가봐. 후회하지 마. 아이가 옆에서 물었다. 할아버지 아프신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이에게 할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다 사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미안해. 우리도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 병원비 좀 나눠줄 수 있지? 분노가 치밀었다. 너희가 받은 돈 다 갚아. 그럼 생각해볼게 답장하고 핸드폰을 던졌다. 사촌들 생각하니 옛일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그 애들 중 하나가 서울로 올라왔다. 명문대생. 나는 그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연히 만난 카페에서 그 애가 말했다. 형, 고생 많아. 아버지가 우리 챙겨주셔서 다행이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지금 그 애들은? 하나는 해외에서 사업 실패, 다른 하나는 이혼 후 빈털터리. 아버지의 돈이 헛되이 쓰인 셈 아이러니했다. 내가 홀로 버틴 게 오히려 축복이었나? 아버지를 다시 만난 날 병실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아빠, 왜 사촌들만? 정말 집안 의무였어. 아버지는 고백했다. 내 엄마가. 사촌들 어머니와 친했어. 약속했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과했다. 미안해. 그 약속. 처음 듣는 이야기. 어머니의 유언이었나? 가슴이 아팠다. 엄마가. 왜? 아버지는 사진을 꺼냈다. 옛 가족 사진. 내 엄마는 항상 가족을 중시했어. 하지만 내가 잘못 해석했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가 아니라 이해인가? 밤에 아내와 이야기했다.
여보, 병원비 도와줄까 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 다음 주 병원에 돈을 보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를 만나진 않았다. 사촌 하나가 감사 인사를 보냈다. 형, 고마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됐다. 퇴원 소식을 듣고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집으로 가보자. 서울 외곽의 아버지 집이 문을 두드리자 새엄마가 열었다. 준호 왔어.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준호야, 나는 앉아. 말했다. 아빠, 이야기 좀 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실수. 눈물이 흘렀다. 내 눈물, 아버지의 눈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촌들이 모이기로 했다. 가족 모임.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터질 터였다. 가족 모임 날이 왔다. 서울의 한 식당, 아버지 퇴원을 축하한다는 명목.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갔다. 사촌 둘, 새엄마, 아버지. 테이블에 앉자 분위기가 무거웠다. 사촌 하나,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병원비 고마워. 우리도 곧 갚을게. 은하는 차갑게 웃었다. 갚아. 아버지가 준 돈, 다 어디 갔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사촌, 지훈이는 변명했다. 형, 그때 우리는 어렸어. 아버지가 주신 거지?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준호야, 그만해. 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일. 나한테는 현재야. 너희 때문에 내가 버틴 세월, 알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새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준호야,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아버지가 나버릴 때 가족이었어? 민준이가 말했다. 형, 미안해. 정말. 우리도 힘들었어. 왜 힘들었다. 그 애들은 유학 갔고 나는 공장에서 일했다. 너희 힘든 게 뭐야? 돈 걱정 없이 산 게?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지훈이가 일어나며 소리쳤다. 형, 왜 그렇게 매몰차? 우리는 사촌이잖아. 나는 맞받아쳤다. 사촌. 너희가 받은 학비, 내 몫이었어. 아버지가 테이블을 치며 외쳤다. 그만. 모두 미안하다. 준호, 내가 오라.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계속했다. 사촌들아, 준호에게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나도. 민준이와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다. 형,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일까? 나는 일어나 식당을 나왔다. 비가 오는 거리에서 홀로 걸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너무 나갔나? 아내는 안아주며 다니. 내 감정을 표현한 거야. 아이가 잠든 방을 보며 생각했다. 내 아이에게 이런 상처 주지 말아야 해.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 준호야, 어제 미안했다. 하지만 내가 와줘서 고마워. 나는 한숨 쉬며 아빠, 천천히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 아버지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산책하며 옛 이야기. 어머니에 대해? 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사촌들과도 서서히 풀렸다. 민준이가 찾아왔다. 형, 정말 미안해. 그 돈, 갚을게. 나는 돈이 아니야. 이해가 필요해 라고 했다. 하지만 깊은 속 상처는 남아 있었다. 회사에서 일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의사가 말했다. 쉬세요. 가족 문제인가요? 집에서 쉬며 과거를 돌아봤다. 20대 초 서울에서 홀로 버틴 날들. 친구도 없이 일만 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아버지가 집으로 왔다. 준호야, 내 아이 봐도 돼.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았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오랜만에.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촌들은 아직 멀었다. 몇 달 후 아버지의 생일 모두 모였다. 이번엔 조용히. 케이크를 자르며 아버지가 말했다. 고마워, 모두. 특히 준호.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촌 지훈이가 사고를 쳤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 다시 돈을 요구했다. 지훈이의 전화가 왔다. 형, 도와줘. 빚이 5천만 원이야. 나는 놀랐다. 왜 나한테? 아버지한테 말해. 하지만 지훈이는 울며 아버지 아프신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확인했다. 아빠, 지훈이 일하라. 아버지는 한숨. 알아. 하지만 내가 결정해. 나는 고민했다. 도와줄까? 과거가 떠올랐다. 지훈이가 유학 갔을 때 나는 월급 타서 저축했다. 지금 도와주면 또 이용당하는 건가? 민준이를 불렀다. 너 동생일 알아? 민준이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 형, 지훈이 바보짓 했어. 결정했다. 도와주되 조건을 달았다. 빚 갚고 일자리 알아봐. 그리고 아버지께 사과해. 지훈이는 수락했다. 돈을 보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용서인가? 아니, 성장인가?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제2번. 병실에서 아버지는 유언처럼 말했다. 준호야, 가족을 지켜. 사촌들도.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빠, 왜 사촌들까지? 아버지는 웃으며 혈육이니까. 내 엄마 뜻이야. 어머니의 일기를 받았다. 새엄마가 줬다. 읽어보니 어머니가 사촌들 어머니와 약속한 내용. 준호가 크면 모두 도와주자.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늦게 전달됐다. 지훈이의 빚을 갚은 후 그는 변했다. 일자리를 구하고 아버지를 자주 찾았다. 형, 고마워. 다시 시작할게.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서울 공원에서 피크닉. 아이가 사촌들과 놀며 웃었다. 그 모습이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갈등은 여전. 성공한 나, 버림받은 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놓아. 내가 강하니까? 회사에서 승진했다. 축하 파티에서 아버지를 초대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술 한 잔. 아빠, 과거 용서할게. 아버지는 울었다. 고마워, 준호야.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병이 완치됐다. 기적처럼. 우리는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 바다를 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내가 내 자랑이야. 나는 고개 끄덕였다. 아빠도요. 사촌들도 함께였다. 민준이 사업 시작, 지훈이 안정된 직장. 모두가 변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여행 후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달라졌다. 아버지와 매주 통화. 사촌들과도 연락.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성공하면 더 큰 성공. 하지만 스트레스. 밤늦게 일하라. 옛 상처가 도졌다. 아내가 걱정했다. 여보, 쉬어. 가족이 있잖아, 가족. 이제 그 말이 따뜻하다. 아버지의 생신 파티. 모두 모였다. 케이크 자르며 사진 찍었다. 행복한 순간. 하지만 지훈이가 다시 문제. 옛빚쟁이가 나타났다. 형, 미안. 추가 빚이. 분노했다. 왜 또 지훈이는 울며 실수했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번엔 안 돼. 아버지는 준호야. 한 번 더. 갈등. 도와줄까? 민준이가 중재했다. 형, 같이 해결하자. 우리는 모여 계획 세웠다. 지훈이 빚 갚기. 이번엔 모두 나눠. 과정에서 사촌들의 진심 알았다. 형, 내 덕분에 우리는 살았어.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내가 가족의 중심이야. 그 말에 눈물. 아빠, 고마워. 빚 문제를 해결한 후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아이가 할아버지와 사촌들을 사랑하게 됐다. 내 삶도 변했다. 회사에서 휴가 내 가족과 시간 보냈다. 어느 날 어머니 묘소에 갔다. 아버지와 함께. 엄마,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버림받은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사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민준이가 사업 파트너 제안. 형, 같이 해. 수락했다.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안정됐다. 가족은 하나가 됐다. 아버지는 건강 회복, 사촌들은 각자 자리 잡음. 내 회사도 성장. 하지만 가장 큰 성장은 마음. 어느 가을날 아버지 집에서 모임. 바비큐 파티. 웃음소리가 가득.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내 덕분이야. 나는 자빠 덕분이에요. 사촌들이 선물 줬다. 형, 미안함의 표시. 웃으며 받았다. 아이들이 놀며 미래를 봤다. 이 아이들에게 사랑만 주자. 밤하늘 보며 생각했다. 삶은 드라마. 상처와 치유, 배신과 용서. 이제 나는 자유롭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와 산책하며 아빠, 사랑에 다버지는 나도. 이게 끝, 의미 있는 결말. 가족의 재결합, 내 성장.